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사업하는 송현미입니다. 네, 저는 피아노 레슨하면서 이 사업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되게 더웠죠. 중복이라고 들었는데 몸보신 다 하셨어요? 저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네, 여태까지 몸보신이라는 걸 못했는데 이제 형제그룹 사장님이 가상세계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겠다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케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다들 뭐 비전을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걸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소비자로 만났어요. 제가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되게 트러블이 많은 피부여가지고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화장품 다 써보고 피부과도 되게 6년간 다녔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좋다는 거 다 써보고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딱 만난 게 아티스트리였거든요. 근데 딱 써보고 무슨 느낌이었냐면 진짜 좋네? 이러면서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피부과 한 번 가는데 10만 원이었거든요. 그 가격에 그때는 에센셜 라인이라고 해서 2만 원대? 이 화장품을 쓰는데 되게 진정 효과도 좋고 이 화장품 되게 순하다. 그리고 되게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피부과를 끊게 됐고요. 오히려 돈이 더 굳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버는 족족 피부과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로 제가 재구매를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제품 써야 되는데 포인트를 얻고 그게 보너스가 된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라고 하지만 그냥 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남편이 지금 여기 자리에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는 꾸미는 남자에 딱 부합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 전에는 꾸미는 남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페이크 삭스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양말만 보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결혼 전에 제가 이제 증인인데 봤어요. 그 상태를. 근데 한여름, 지금처럼 여름인데 샌달에 반바지에 양말을 되게 단정히 올려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왕년에 나 양말 좀 올려 신는 남자였다. 이런 닉네임이 있는데 이 삭스가 지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눈썹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눈썹을 반영구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분들 화장도 많이 하시고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인상이 너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아니면 토너 크림을 바르냐는데 저희 남편도 사업 전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다녔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러지? 용감하는 건데 지금은 되게 선크림 잘 바르고 요즘에는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 쌩얼 같아서 못 나가겠다. 이 정도로 되게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몇 개가 지금 해당이 되는지 한번 네, 재미로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외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외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아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UVC는 저희가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왜냐면 오존층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흡수가 돼서 저희한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뭐 더위가 더 불볕더위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 저희가 신경 쓸 거는 이제 A와 B예요. 그래서 A가 뭐고 B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PA가 있고 SPF가 있어요. 그래서 PA는 UVA를 차단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색소 침착, 탄력 저하,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그 UVA를 막아주는 차단 지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높다, 차단 지수가 이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SPF는 이제 외부 자극, 붉은기, 트러블, 화상을 일으키는 UVB를 막아주는 차단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림에서 보면은 UVA는 이렇게 길어요. 화살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피층까지 침투를 해요. 그래서 UVA는 저희가 진피층에 뭐가 있냐면 콜라겐이 있거든요. 저희 콜라겐 다 드시고 계시죠? 저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왜냐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라겐이 그 파괴가 되면서 노화가 되게 빨리 온다고 해서 전 따로 먹고 있는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먹는 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왜냐면 먹어봤자
자외선으로 콜라겐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먹어줘야 되는 이유예요. 이 사진은 되게 많이 유명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UVA가 미치는 영향인데 이분이 실제로 트럭 운전기사?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20년간 운전을 하셨는데 한쪽만 되게 노화가 됐죠. 그 원인이 이제 UVA라는 거죠. 20년간 운전을 했는데 창가 쪽에서 이제 비치는 그 태양으로부터 한쪽만 노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는 진짜 최소한 천천히 오고 맞이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광노화를 원하면 이제 햇볕을 많이 보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UVB는 이제 인체에 이런 영향을 미쳐요. 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되게 몸이 아플 것 같아요. 딱 봐도. 옆에 아이는 이제 기저귀 입은 딱 거기까지는 안 탔는데 그 밑으로 이제 살이 홀랑 타가지고 까만데 제가 UVB의 무서움을 딱 알았던 게 이제 신혼여행을 제가 3일절에 결혼을 하고 싱가포르랑 발리를 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얼굴만 맨날 바르잖아요, 신경을. 너무 잘 놀았어요. 그리고 발리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습관이 무섭다고 얼굴만 이제 관리를 하고 나갔더니 익어서 돌아왔죠, 집에, 숙소에.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너무 따갑고 잘 때, 뒤척일 때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3월이니까 아직 춥잖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코트 속으로 보이는 살갗 검은색과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살갗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선크림은 몸에도 발라야 된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숫자와 그쵸? PA 플러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봤거든요. SPF1은 15분 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난다라고 계산을 하면 만약에 15에서 30이면 3시간에서 7시간 정도 차단이 되고요. 30에서 40은 7시간에서 10시간. 그래서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3, 40 정도의 SPF를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되게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고 다음 주부터 아이들 또 방학이거든요. 그럴 때 야외 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SPF 40에서 50 플러스 이상의 것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 플러스로 표기를 하는 게 50 이상은 모두 플러스로 표기를 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냥 플러스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50은 50이랑 50 플러스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옆에 보면 자외선 A 차단 등급을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플러스가 하나, 두 개인 것도 되게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 네 개짜리를 되게 또 원하시고 시중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일 때는 낮아요. 효과가 낮다. 두 개일 때는 보통이고 세 개, 네 개 정도가 돼야 효과가 높다라고 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SPF 허위 표기 이슈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선크림들은 다 SPF 50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사고 이렇게 됐던 제품들인데 사실은 50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3번에 걸쳐 퓨리토 같은 제품은 3번에 걸쳐서 이제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외에서 검사했을 때는 19 정도가 나왔고 2번 검사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28 정도? 그러니까 50에 훨씬 못 미치죠. 왜냐면 저희도 같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냥 이 글씨 보고 믿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씨 자체가 허위야, 거짓이야. 그러면은 나는 뭘 믿고 써야 되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제품들인데 선크림을 되게 만들기가 기술도 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방식이 거의 중소기업들도 되게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선크림을 만들어 놓은 곳에 요청을 하는 거야. 나 이번에 뭐 질감은 이 정도에 SPF 50 정도 그리고 조금 발림성이 좋은 제품을 원한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전에 모 선크림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은 변형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 선크림, 엄마의 선크림이 50이면 이 아들의 선크림도 자식의 선크림도 그냥 50으로
그냥 이렇게 시중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선크림에 이제 Q&A를 제가 몇 개 넣었어요.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몇 개를 넣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될까? 아니면 마스크 착용하니까 나 화장 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니에요. 꼭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거 KF94 한여름에 KF94 하고 야외 활동 상상이 안 가죠. 왜냐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꺼울수록 자외선 차단율은 높아져요. 근데 저희가 흔히 쓰는 거는 덴탈 마스크랑 비말 차단용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현저히 낮아지죠.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흰색은 이렇게 자외선을 튕겨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튕겨내면 어디로 가냐면 눈가 밑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기미 잡티가 아주 자글자글 해가지고 요즘에 그 뭐지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스크의 색깔이 검을수록, 그러니까 진할수록 이렇게 차단력은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검은 마스크를 자주 쓰는데 이거를 흰색이랑 검은색을 이제 야외에 30분간 두고 실험을 해봤더니 온도 차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흰색은 별로 안 올라갔는데 검은색은 네, 34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웠나 봐요. 그러면은 피부에 너무 안 좋잖아요. 왜냐면 여기 안 그래도 습하고 지금 같은 날씨에 덥고 한데 피부에 너무 안 좋죠. 사람의 온도는 36.5도인데 피부의 온도는 31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마스크를 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이나 모자를 쓰면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될까? 저도 양산 되게 잘 쓰거든요. 그냥 가까운 거리도 자주 쓰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꼭 발라줘야 되는데 반사가 되거든요. 지면이나 휴대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반사가 돼요. 그래서 내 피부가 안 좋아지고 겨울에는 그래서 눈에도 화상을 입고 한다고 하잖아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꼭 자외선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크림을 외출하기 얼마 전에 바르면 좋은가요? 30분 전에 발라야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셔야 돼요. 특히 얼굴을 많이 만지시는 분들 있죠. 저희 남편도 맨날 얼굴을 만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더, 그리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러니까 지워지면 더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덧발라 주셔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그냥 폼클렌징 한 번만 바르면 진짜 안 지워져요.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남자분들은 꼭 화장을 해야 클렌징 오일을 쓰고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하면 좀 더 깨끗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선크림은 꼭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 얼굴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 얼굴이 조금 작다 하시면 100원짜리 그 크기만큼 바르시면 돼요. 근데 내 얼굴이 조금 크다 하시면 500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내 얼굴 내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통기한. 이것도 여름에만 바르고 내년에 또 써야지, 모셔놨다가 내년에 또 써야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봉 후 1년이에요. 화장품은 다 개봉 후 1년이거든요. 그러면 자외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는 겨울이든 봄이든 사시사철 발라야 되고 1년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로 그냥 다 쓰시면 1년 안에 쓰시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첫 번째는 노화 예방이에요. 아까도 UVA가 노화를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그리고 UVA는 비 오는 날이든 뭐 겨울이든 뭐 창문을 통해서든 어떤 거든 다 뚫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무조건 다 발라줘야 되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암인데
이것도 국제암연구소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왜냐면 강한 자외선은 이제 피부 세포의 DNA를 끊어요. 근데 이게 복구가 되면 좋지만 매일 강한 자외선을 쬐다 보면은 이게 복구가 안 되고 나중에는 피부암까지 유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색소입니다. 색소는 이거는 진짜 저의 그 고민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는 색소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애를 1명, 2명 낳고 나서 기미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니까 참 할 게 많구나. 이제 주름 탄력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피부 고민이. 그래서 색소 이것도 참 해야 된다. 근데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외선을 쬐다 보면 이런 기미 잡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 하는데 그 어머니들 중에서 평생 화장 하나도 안 하시다가 한번 그 레이저를 해야겠다고. 근데 그 레이저 하는 시술도 되게 비싸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이게. 차라리 선크림을 우리 거 되게 2만 원도 있고 4만 원대도 있고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거를 매년 바르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이 또 있어요. 눈 건강. 제가 요즘에 눈이 되게 부시고 막 이런 게 눈이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UVA는 항상 파장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투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안구세포를 손상시키고 안구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김혜수 씨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신대요. 절대 벗질 않으신대요. 그래서 눈 건강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리시고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글라스 우리나라에서 끼면 못 부렸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눈 건강을 위해서 꼭 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자외선을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해서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자외선을 피해라.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 자외선 생각하면 비타민 D를 생성해서 되게 좋고 째야 되고 30분 이상 째야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아서 째야 된다 하지만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비타민 D를 따로 먹고 선크림을 발라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인데 저도 예전에 저희 선쿠션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무기자체, 유기자체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무기자차 써있길래 이거 새로운 또 그런 원료인가 보다, 차 이름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차 이름이 아니라 자차가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어떤 방식이냐면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뭐냐면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열을 발생해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무기자차는 발림성이 그래서 뻑뻑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백탁 현상도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되게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분들이 왜 선크림 바르기 싫어하냐면 기름진 것 같고 뭔가 되게 두껍고 불편해서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발랐을 때 피지의 분비량을 이제 이걸 해봤더니 무기자차는 큰 변화가 없는데 유기자차는 약간 더 기름진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무기자차는 예민한 피부. 그래서 아기 있으신 어머니들이 무기자차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백탁 상관없으면 무기자차. 난 좀 예민해. 그러면 무기자차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건강해. 피부가 워낙 건강해. 아무거나 발라도 돼. 그리고 발림성이 난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유기자차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합자차는 뭐냐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자외선, 황사 등 다양한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외부 유해 환경은 피부를 어떻게 손상시킬까요? 외부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밖으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 최상층으로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피부 장벽이 손상될까요? 피부 pH 레벨 유지가 안 되면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환경이 되고 수분 보유 창구라 불리는 각질 세포와 천연 보습인자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 보습력이 떨어지고 세포 간 지질이 약해져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또한 외부 유해 환경은 안으로는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피부 콜라겐을 분해하고 합성을 저해해 주름이 악화되고 탄력이 저하되며 색소 침착도 유발합니다. 아티스트린은 네. 그러면, 아이고. 앞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아티스트리 선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시중에 저희 아티스트리 선크림은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얘예요. UV 프로텍트인데, 얘가 이제 광채를 내게 해주는 아이인데, 제가 평소에 바를 때는 몰라요. 왜냐면 계속 좋은 걸 쓸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다른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광채를 내게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걸 요즘에도 되게 잘 바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3중 케어가 돼요. 선케어, 당연히 선크림과 선케어 되죠. 그래서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 얘로 쓰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진즉빛 피부 케어가 되고요. 광채 케어, 투명한 피부로 케어가 되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 45,000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49,000원인가 그랬는데 가격이 다운됐어요. 아,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가격을 내리는 회사가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이만한 선크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르면 조금 두꺼워지면 가렵고 되게 기름이 많이 나고 아무튼 되게 염증 그런 게 되게 많이 나는데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리 써보고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추하고 여기 아까 제가 SPF, PA를 알려드렸는데 SPF 50 플러스죠. 50 이상이라는 거죠. 플러스니까. 그리고 PA는 4개 있으니까 되게 높다. 차단 지수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흔들어서 쓰는 건데 저희 남편도 얘를 되게 좋아해요. 얘를 바르면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톤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이 제품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지난주에 이제 그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너무 저렴하죠. 똑같아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인데 똑같죠. 근데 앞에는 45,000원이었다면 얘는 26,000원이에요. 그리고 50ml에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바를 때 좋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얘는 유기자차래요. 그래서 발림성이 되게 좋죠. 그리고 제가 한번 피부에도 발라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제 피부가 예민한데 이상이 없으면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제품은 혼합자차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되지만 항산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쿨링감이 있어요. 딱 발랐을 때 되게 시원하다. 제가 아까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3시간마다 덧바를 때 내 피부가 조금 열받았네 할 때 덧발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 몸에 바르기도 되게 좋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에 바르기에도 되게 좋고요. 제가 또 저만의 그 동안 비법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헤어에 대한 두피 케어. 근데 저희가 피부를 생각하면 이 얼굴만 생각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근데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만약에 관리를 안 하고 노화가 되고 항상 이렇게 자외선이 여기 정수리를 계속 쬐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부터 이제 노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두피 케어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랑 저는 경락도 살짝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할 시간이 없다 하면은
더마소닉 있죠. 더마소닉이라도 이렇게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는 걸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 제가 해봤거든요. 한쪽 한 곳은 올라갔는데 한쪽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뭘 해줘야 되냐면 헤어라인 있죠. 여기 헤어라인, 귀뒤, 목 이런 데도 꼭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I won't live up to any expectations.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And worse yet, I can't give an explanation for why it's gray on your side. And better yet, I'll give you an indication for why you're feeling deprived. We'll never let lack of an imagination keep us locked up inside, even when the sun has died. Somehow in the city, it's summer in the city. Somehow in the city, it's summer in the city. We'll never let lack of an imagination keep us locked up inside, even when the sun is dark. Summer in the city, summer in the city. Somehow in the city, it's summer in the city. 네, 여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두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노화 속도는 다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게 척도가 바로 선크림인 것 같고요. 기본이 선케어를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